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한국 온라인 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이 드디어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한 S1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쿠팡의 상장 규모는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상장기 기업 가치 32조 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상장 시 기업 가치가 55조 원을 넘길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장일이 나온 건 아니지만 3월 중에 상장한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쿠팡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빅히트 주식 때문에 이혼 위기다 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10월에 상장하면서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었고 시초가가 27만 원이었는데요. 장중 최고가가 35만 1천 원을 찍었다가 급락했죠. 그래서 25만 8천 원에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도 22% 이상 하락하면서 그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14만 1천 원까지 찍었었는데요. 여기서 35만원 근처에서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린 분들은 며칠 만에 투자금이 반토막 나면서 불안한 마음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아내가 빅히트는 무조건 뜬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모아온 5천만 원으로 빅히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증시 전문가들이 상장 후에 이틀간은 상한가를 찍을 거라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34만 6천 원에 3천 주를 넘겨 샀는데 계속 떨어져서 잠이 안 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10억 원어치를 산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자, 주가 차트를 보면 빅히트가 상장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상장 첫날 최고점인 35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S가 세계적인 스타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BTS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빅히트 주식을 사야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그냥 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제 채널에서 전문가 말도 믿지 말고 저 같은 유튜버 말도 믿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고 해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듣고 스스로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미주부와 함께 제대로 알아봐요. 그 전에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에게 감사의 이벤트를 준비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식 입문자를 위한 미국 주식 부자되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이 많은 격려와 응원 댓글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신세계 상품권과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무료 도서 체험은 총 20분을 선정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총 3분을 선정해서 10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응모 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 101 온라인 강의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온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유튜브는 제가 기업을 분석한 결과만 보여드리잖아요. 반면에 온라인 강의에서는 수강생분들이 직접 기업을 분석해보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를 스스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강의 영상마다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일단 가볍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간혹 어르신분들께서 온라인 강의 교재는 따로 없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온라인 강의 교재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목차의 구성은 온라인 강의와 비슷한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쿠팡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의 미래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알려면요. 그 전에 먼저 쿠팡이 속해 있는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며칠 전에 미주부 커뮤니티에 이런 설문을 한번 올려봤었는데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 쿠팡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주부 주주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총 16,000분이 설문에 응해주셨고 쿠팡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분이 69% 정도 됐었고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분은 31%였습니다.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분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쿠팡이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별로 투자 매력을 못 느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쿠팡이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50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2020년 이커머스 시장 현황을 133조로 보고 있네요. 두 개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133조 원에서 150조 원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2022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쿠팡이 이 시장에서 현재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면 쿠팡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의 그래프를 잠깐 보면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침투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커머스 시장은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31%까지 침투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커머스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를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쿠팡이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료를 여러 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닐슨 코리아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마켓과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쿠팡이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죠? 쿠팡은 2019년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18.1%에서 24.5%로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온라인 주요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베이나 11번가 모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자, 쓱닷컴만 점유율이 살짝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쿠팡은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오렌지색이 2021년 예상 점유율인데요. 2021년 쿠팡의 온라인 시장 예상 점유율은 약 16%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점유율 데이터가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요, 왼쪽의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끼리만 비교해서 점유율 통계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아마존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참고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존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35%가 넘어가고 거의 4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 면에서 미국의 아마존을 따라하고 있는 쿠팡인데요.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처럼 주가가 폭발하려면요. 아마존처럼 경쟁자들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시장을 다 먹어야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아마존 독주 체제처럼 국내 상황은 다른 경쟁자들과 아직은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쿠팡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유율이 쭉쭉 성장해서 한국 내의 점유율이 미국의 아마존 정도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쿠팡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2018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죠.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벌면 벌수록 까지는 구조 아니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2018년을 보면요, 매출은 4조 3,545억 원을 했는데 영업이익 적자가 1조 1,279억 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출이 상승해도 영업이익 적자폭이 점점 커지니까 2019년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뭐 이거 벌면 벌수록 까지는 장사다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2019년에 매출이 7조 원을 넘기면서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 7천억 원으로 줄었죠. 사실 7천억 원도 엄청 큰 손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희망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매출은 12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 손실폭이 계속 줄다가 이쯤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쿠팡은 적자를 1조 원 이상이나 내면서도 무조건 이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전략을 택했죠. 이 시장을 내가 다 먹으면 그때부터 게임 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위메프도 성장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이 늘면 늘수록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11번가는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싸우다가 피 보지 말고 매출이 좀 줄더라도 비용도 줄이고 이익을 내는 전략으로 한번 가자. 한마디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쿠팡은 미친듯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쿠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오전에 주문하면 퇴근 전에 주문한 물건이 도착해 있고 저녁에 주문하면 출근 전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죠. 자, 쿠팡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쿠팡의 배송센터가 2018년에는 85개였는데요. 2019년에는 무려 168개로 2018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3,400만 명이 쿠팡 배송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팡은 월 2,900원을 내고 가입하는 로켓 와우 클럽이 있는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로켓 와우 클럽 가입자가 4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로켓 와우 가입자인데요. 로켓 와우 클럽 서비스는 모든 로켓 배송 주문 상품에 대한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서비스가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우유같이 신선도가 유지돼야 하는 것들도 로켓 프레시 서비스로 해서 역시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 됩니다. 또 무료 반품 서비스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켓 와우 회원의 구매력이 미가입자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매출 기여도가 높다는 거죠. 이 로켓 와우 가입자 수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물류 인프라의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래서 쿠팡에 길들여진 고객들은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여기 이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2016년에 가입한 고객이 4년 뒤에 3.6배를 더 사더라. 그리고 2017년에 가입한 고객은 3년 만에 3.5배 정도 더 사더라.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쿠팡을 통해서 주문하는 금액의 크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쿠팡의 미션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더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쿠팡의 미션대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한 이유가 아마존과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풀필먼트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쿠팡이 온라인 유통에서 필요한 것들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류센터에서 상품 보관이나 재고관리, 포장, 배송, 그리고 교환이나 환불 처리도 원스톱으로 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쿠팡이 직접 사입하는 상품이 아니라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쿠팡이 작년 10월에 택배 사업을 다시 신청한 이유도 택배와 물류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쿠팡은 아마존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식사 중에 냅킨에 메모했다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합니다.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어서 상품을 최저가에 팔고 상품을 최저가에 팔아서 고객을 잡고 경쟁자가 퇴출되면 시장을 장악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고객의 새로운 경험에 재투자해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인데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마존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거죠. 자, 이래서 아마존은 쇼핑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나 OTT 서비스, 게임 라이브 플랫폼인 트위치나 아마존 뮤직,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드론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이렇게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쿠팡 이츠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도 생겼고요. 최근에는 쿠팡도 OTT 사업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OTT 시장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쿠팡을 아마존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장 점유율인데요. 먼저 아마존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2015년에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면서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하고 주가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아직은 좀 다릅니다. 쿠팡이 점유율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2021년 예상 점유율이 16%입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아직 치킨 게임이 끝난 상황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아마존 매출 성장률이 20% 정도였을 때 주가가 횡보했었고 2015년 이후에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니까 매출 성장률도 30% 이상으로 상승한 거죠. 당연히 이때부터 주가가 반응했고요. 자, 쿠팡이 한국에서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미국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이 2021년 기준으로 1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20년 기준 침투율이 31%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겨우 10% 초반의 침투율이니까 아직 성장 여력이 한국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쿠팡에 투자를 한다면
쿠팡의 적정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가 32조 원이다, 55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쿠팡의 2021년 예상 매출액은 약 15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32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로 상장하면 forward PS 레이시오는 2.1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회색 그래프는 매출을 의미하고 빨간색 점은 PS 레이시오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존의 PS 레이시오가 2.1배 정도 되네요. 참고로 이 자료는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 현재 아마존의 forward PS 레이시오는 3.5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가져온 건데요. 자, 어쨌든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44%였고 매출 성장률은 31%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PS 레이시오가 2.1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64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PS 레이시오는 10배가 좀 넘고요.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45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PS 레이시오는 15배가 좀 넘는 것 같네요. 자, 쿠팡의 시가총액이 32조 원만 돼도 이게 LG전자나 현대모비스보다 좀 높은 가격이네요. 와, LG전자는 매출이 62조 원이나 되는데 시가총액이 30조도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쿠팡도 매출 성장성은 좋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이 20%가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시가총액 32조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물론 인터넷 플랫폼이나 커머스 기업은 결국 1등 기업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쿠팡의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쿠팡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2021년 예상 실적까지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021년 매출은 15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 대비 약 36%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 원가 부분을 보면요. 2016년에는 매출 원가율이 79.7% 정도였었고요. 2018년에는 95.1%까지 매출 원가율이 상승했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예상 매출 원가율이 73%를 예상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매출 이익률이 27% 정도란 얘기인데요. 앞으로 매출 이익률이 얼마가 더 증가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부분은 매출 증가와 비례해서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관비 지출 비율이 전체 매출의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그래도 2016년에는 판관비 비율이 전체 매출에서 49.8%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었는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 레포트에서는 2021년 쿠팡이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를 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리포트는 2022년이다 하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2,990억 원 흑자를 예상하고 있네요. 과연 쿠팡이 2021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해오면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할 수 없겠죠.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서 누가 먼저 점유율 30%를 넘기는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팡의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평가 잣대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도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과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을 비교해 봤을 때 침투율 면에서 미국이 아직은 더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니까요. 투자는 각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